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4일 저녁 7시인데 3월 4일 되면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21살 때 군에 입대할 때 3월 4일 날 했어.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 한양대학교에 그 캠퍼스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왕십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역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3월 4일이었습니다. 바로 시간 오시네. 나로치지 논산에 갔다는데 논산 나로치지 논산에 가는 거 보셨어요? 일본 거기 가서 봤죠. 아니 그냥 저기 뭐야 이 사병으로 사비로 가면 34단이 가셨죠. 어떻게 왕신. 아니 저기 논산으로 갔지 논산으로. 논산에서 하니까 34단 모여갖고 논산으로 가죠. 아니 그 당시에는 그 34단 모이질 않고 그 당시에는 그냥 한양대학교 그 캠퍼스에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모여서 그 왕십리에서 밤에 기차 타고 새벽에 가서 내려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 들어갔었는데 그 3월 4일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 2입니다. 이 토지개발 1은 그 가장 기초에 대해서 토지개발에 대한 기초를 했다 그러면은 토지개발2는 이 개발하는 게 실무입니다. 실무. 실무에서 보게끔 되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산지 전형이 있고 농지 전형이 있고 산지 전형하고 농지 전형 하는 이유가 왜 하죠? 건축허가 받으려고. 건축허가 받겠어. 그러니까 산지 전형, 농지 전형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지 현재 가장 커지는 것이 사용의 가치인데 사용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뭐야?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 개발하는 건 배우자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을 잘 관심을 안 갖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말하면 토지 개발은 별게 아니고 건축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 개발 2에서는 산지 전형, 농지 전형이고 나머지 전부 다는 건축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산지 전형 이렇게 있는데 예전이라고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지 전형은 그냥 산림과에서 산지 전형 받고 농지과에서 농지 전형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목이 대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주유소 용지는 건축가에 가서 그냥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지 전형을 하려면 산지 전형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허가, 토지 분할허가, 형질 변경허가고 그럼 형질 변경에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되면은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은 뭐라면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그 허가는 어떤다? 취소됩니다.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어떤다?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게끔 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산지 전형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와 동시에 진행을 한다죠. 개발행위 허가가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산지 전형 허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 전형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지 전형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아예 산지 전형 허가로 가는 산지과까지 서류가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각 군청이나 구청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제가 얘기하면 이게 뭐 도시개발과다 이런 곳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접수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전부 다 오케이가 됐으면 산림과로 가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로, 배수로까지 다 오게끔 되면은 극치 만족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임의하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 산지관리과로 넘어갑니다. 그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다를 검토해 보는데 산지관리과에서 할 때는 보면 산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보존산지, 하나는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준보존산지는 임야 인정에 태클을 거는 것이 없다. 규제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산지는 규제사항이 있는데 준보존산지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만 받아서 준보존산지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줘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다시 어떤다? 건축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보존 산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규제는 없지만은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뭐야?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라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인목본수도와 경사도가 다 됐을 때 뭐를 내라?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라. 자 보시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13페이지입니다. 제15조 1항 각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을 영으로 정하는 서류란 그러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을 서류를 집어넣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산지 전용 허가의 신청의 경우에 다음 각 해설을 해갖고 제일 먼저 뭘 내냐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해갖고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 이용 계획, 임목, 축척의 벌채, 굴치 등을 하고 그다음에 토사로 처리 계획, 피해 방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떤다? 서류를 제출한다 했는데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이런 서류를 내가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가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내가 이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토목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하면은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서류를 대신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서류를 대신해서. 그렇죠. 서류를 대신해서 넣어주는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위치가 있죠. 위치가 측량해서 위치를 지정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측량 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측량을 한 걸 가지고 여기다 하고 나와야 되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설계사무소에다가 측량한 사람들이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경사도를 내가 돼야 돼. 토목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인사를 줘야 돼. 그 자격증 인사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인목 축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인목 축척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목 축척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내가 여기에 개발행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에 인목 축척을 조사해 보니까 몇 프로더라 하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목설계사무실에다가 이걸 어떻다 의뢰를 하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서류를 대신해서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해서 넣어주는데 그냥 토목설계사를 넣어준 것이 그냥 오케이 되면 쉬운데 담당자가 이거 보완을 해라 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지 전용지의 복구, 산지 허가 등을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산지 전용의 목적 사업의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된 때는 산지를 든다 복구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보게끔 되면 복구 준공검사, 산림청장 규정에 의하여 복구해야 한 자가 복구를 완료할 때는 복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산지를 전용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가정하십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평탄해야 되겠죠. 그러면 절토를 하겠죠. 절토도 하고 성토도 하겠죠. 그러면 절토도 하고 성토를 하게끔 됐을 때는 그것이 절토하고 성토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에 내가 어디를 얼만큼 절토를 하고 얼만큼을 성토를 하고 여기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강을 해놓겠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옹벽을 쳐놓겠다. 또는 축대를 쌓아놓겠다. 이런 도면이 들어간다. 이게 뭐야? 복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구가 되고 나면은 건물을 짓지 않았어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복구 준공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절토를 했을 때 어떻게 복구하겠다고 돼 있죠. 복구한 것이 제대로 복구가 돼 있나 안 됐나를 복구 준공검사를 들어다 따로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준공을 내준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복구가 2년 동안 준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비가 오거나 뭐 했을 때에 재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2년 이내에 준공을 시키지 않으면은 무조건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옛날에 있는 상태로 든다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것이 산지 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날부터 걔가 성질 변경 허가를 어떤 식으로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집어넣어 놓고 그것 그 자체를 2년 이내에 준공을 받지 않으면은 그 허가는 자동으로 그런다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18페이지 보십시오. 18페이지 보시면 복구비의 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 복구비의 예치.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해서 2년 이내에 이것을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준공이 나지 않으면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아놓고 절토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나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면 자기 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땅도 다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 자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땅 주인이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를 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서류를 주려고 개발행위 허가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그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절도를 할 수 있고 성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도하고 성토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구비를 예치해서 만약의 경우에 절도를 하거나 성토를 하는 도중에 토지주가 중단하게끔 되고 2년 이내에 준공을 시키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 예치한 돈으로 어떤다? 원상 복구를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현금으로 내도 되지만은 현금으로 내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를 해서 제출해도 되는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서류를 받을 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복구비를 예치해야지만이 서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시겠습니다. 8번째 보면 복구비의 예치 반환 이렇게 됐죠. 제가 현금으로 이렇게 예치했지 않습니까? 예치를 했는데 제가 도면대로 원상 복구를 다 했어요. 했으면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다고 했을 때는 원상 복구를 한 것을 예치한 것을 도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는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으로 달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준공을 하게끔 되면은 여기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게끔 되면 3년이라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복구를 다 했는데 1년이나 2년 있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복구가 다 준공이 끝나게끔 되면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또 한 장을 끊어서 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의 경우에 복구를 한 것이 3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내가 와서 고치지 않으면 안기가 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어떻게 끊어서 제출을 해야지 형질병용 준공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병용 준공이 끝이 나고 나면 그때마다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을 짓기 시작하게끔 되면 그걸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개발이 허가할 때 건축 허가를 같이 받아놨는데 언제냐면 형질 변경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그때 착공계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형질 변경 준공이 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만 받은 것이지 이 착공까지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형질 변경이 허가는 언제 나야 된다? 2년 안에 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형질 변경 허가와 건축 허가를 같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준공 허가를 2년 안에 받아야 되고 근데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착공하지 않으면 형질 변경 허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서 건축 허가도 당연히 같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안에 형질 변경 준공이 허가가 나고 형질 변경 허가가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한다는 얘기죠? 건축 허가를 착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게끔 되면은 형질 변경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도 건축 허가 착공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건축 착공은 건축 허가는 그대로 들었나? 살아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이거는 그 부서별로 행정적인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로 봤을 때는 형질 변경 준공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착공을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임야죠? 임야지 않습니까? 지목이 임야죠? 그럼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그냥 바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개발행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발행 허가가 나게끔 되면 어떤다? 산지 전용 허가를 하고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떤다? 산지관리법 허가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다? 건축법으로 보고 건축법에서 다 하게끔 되면은 대체 산림조성비를 어떤다? 내라고 얘기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날 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할 때는 어떤다? 사용선고가 어떤다?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사용선고를 받아오게끔 되면 지금 어떡한다? 도로대장에 기록을 해놓게끔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막바로 건축허가를 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다? 통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라도 개발행위 허가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부터 해야죠? 형질변경 준공이 나야 되죠. 형질변경 준공이 나면 복구비 어떤다? 예치비를 한 번 하고 뭐를 해죠? 하자 보증금 증권을 듣다 다시 얘기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 복구 예치비하고 형질변경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으면은 아직 지목이 대지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는 나 있죠. 뭐는 나 있어? 건축허가가 나 있죠. 그러면 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임야인데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대지가 좋아요? 임야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은 임야보다 대지가 좋은 이유는 뭐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지목이 임야인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상 대지화가 된 거죠. 지목이 대지로 바뀌진 않았어도 사실은 그런다 대지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지화를 이렇게 시켜놓고 건축허가 나면은 개발업자가 이 복구비를 복구 준공을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한다? 받아놓고 나면은 국인중개사한테 내 땅을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내놓고 건물은 허가만 받았죠. 허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들었나? 철수가 하면 철수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직 짓지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아까 내가 받았다 그랬죠.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허가를 얻는다? 철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게끔 되면 지목이 임야라고 해도 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지하고 똑같은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끔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샀는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내놓고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샀잖아요. 근데 그 산 사람이 원하는 건물의 크기와 허가를 받아놓은 거에는 다를 수가 있죠. 허가는 15평 받아놨는데 사는 사람은 20평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허가를 15평을 받아놓은 거를 허가권을 어떤다? 같이 넘겨받았죠. 근데 몇 평이 15평인데 나는 몇 평 짓고 싶어? 25평 짓고 싶죠. 그럴 때는 어떤다? 설계 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창고로서 허가를 받았는데 나는 주택으로 짓고 싶다 할 때는 용도 변경과 설계 변경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주인이 될 때 주인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어떤다? 설계 변경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건물 준공이 났죠. 건물의 준공이 났죠.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어떤다? 그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지적과에 가서 내가 여기 이미한테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그때 대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는 지목을 받고 택지를 개발을 해서 대지로 바꾸는 건물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임야이든지 농지인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주고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을 짓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난 대로서 건물을 다 준공이 나고 나면은 그 준공한 건축물 관리 대상을 가지고 어떤다? 집이 지어졌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했을 때에 대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나면은 어떻게 한다? 대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목을 대지로 바뀌게끔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임야일 때 공시지가가 15만 원이었는데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60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5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됐다 보니까 35만 원 올라갔죠. 45만 원 올라간 거죠. 45만 원이 올라간 거에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득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게끔 돼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뭘로 만드는? 대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흉질 변경을 허가를 받기 전에 어떤 땅에 임야인 경우에 뭘 한다? 임야인 경우에 뭘 하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에다 서류를 넣게끔 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전용 허가가 나면은 건축가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임야인 경우에도 임야인데도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원래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대지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는데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다?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 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건축 허가는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주긴 하는데 준공이 아니지 대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토나 성토를 하게끔 되는데 절토나 성토를 했을 경우에 복구 준공 설계가 들어가고 복구를 먼저 해야지 되고 복구를 하게끔 됐을 때는 복구 준공을 하고 복구 준공을 해야지 건축 허가를 공개를 내주는데 허가는 복구 안 해서 허가는 내줍니다. 근데 착공은 뭐를 해야 돼? 복구 준공이 돼야지 착공을 받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복구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착공을 하게끔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됐는데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도 아까 어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 된다 그랬죠? 대체 산림 우리가 2018년도 기준입니다. 요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2018년도이기 때문에 2021년은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보전 산지는 얼마에? 4,480원입니다. 4,480원이고 보전 산지는 5,820원이고 산지 전용 제약은 8,960원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전 산지와 산지 전용 제한지에서 건물을 못 짓게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준보전 산지인 경우에 얼마다? 4,480원이니까 전국에 있는 어떤 땅이든지 준보전 산지는 대체 산림 조성비로 제곱미터당 4,480원을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대체 산림 아니가 저기 원상 복구 비용을 제가 예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예치하는 것이 금액이 결정이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사도가 얼마? 10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당 얼마? 4,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제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성질 변경을 하는 면적이 얼마다?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452만 8,800원을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452만 8,800원을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경사도가 10도에서 20도 있는 사이에는 1억 3,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1,340만 원 정도를 제가 복구비로 어떤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뭘로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면적이 있고 이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자,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임목 본수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임목 본수 조사 방법입니다. 임목 본수 조사 방법. 가슴 높이의 측정은 경사지에 위치해서 임목의 방향에서 지상역전 1.2m의 높이를 측정한다. 관목은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의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임목 측정 조사를 하는데 1m 20 이상 되는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는 전부 다 임목 축척을 어떤 나무는 하고 어떤 나무는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밤나무가 있죠. 감나무, 밤나무는 유실수죠. 유실수는 임목 축척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교목, 관목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나무든지 어떤다? 임목 축척에는 어떤다?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어디냐면 1m 20인데 1m 20에 뭐를 재냐면 지름을 재는 겁니다. 땅에서 얼마? 1m 20 되는 높이의 그 나무에 지름을 재는 겁니다. 그 지름을 재고 그러면 1.2m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m가 안 되는 나무는 임목본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재가지고 헥타르당 3,000본이면 어떻게 한다? 100%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헥타르당 직경이 41cm 이상은 얼마? 240개만 있으면 100%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여기 보면 자 이런 겁니다. 매목조사 약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임목조사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한다? 7cm에서 9cm가 있으면은 여기 발열정지 하나, 9cm에서 11째 하나 이렇게 해서 다 표시해갖고 여기에 지름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게끔 되면은 평균 지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균 지름 나눈 걸 가지고 이 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가 몇 프로가 된다 하는 것을 이 표에 의해서 나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총계 봤더니 어떻게 한다? 여기 8cm가 25개, 10cm가 21개, 12cm 15개 쭉 하게끔 된 총개수가 어떻게 된다? 69개인데 지름을 다 합쳐봤더니 708이잖아요. 708이잖아요. 708을 가지고 든다 69로 나누게끔 되면은 평균 지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평균 지름이 얼마야? 10.3으로 돼 있죠. 10.3cm가 이랬다 이목보수는 1400분인데 여기 보면 0.14분 이렇게 돼갖고 대상지 보면 0.14분 140번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인목보수는 69분에서 140번 하게끔 돼서 100% 하면 49.3%가 나온다. 이게 해서 인목 본수도가 그런다. 이 땅에 몇 프로다 나오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평균 인목 축척의 150% 미만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50% 미만이 된다. 30% 미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인목 축척이 이렇게 그 조례로 적어놓고 이 상대게끔 되면은 인목 축척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개발 인구가 자체가 낮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인목 축척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죠? 조사 방법은 표준지를 원칙으로 한다.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000제곱미터 한 경우는 전부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2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을 따지는데 해당 수평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말해 한 개가 표준지를 만들려면 20m, 20m죠. 그러니까 20m, 20m를 그냥 표준으로 떠가지고 그 산 크기를 전부 다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20m, 20m는 표준으로 몇 개를 떠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갖고 어떤다? 평균으로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계수는 연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5개를 해야 되고 5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는 10개 해야 되고 10만 제곱미터 25만 제곱미터는 15개를 해야 되고 이게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표준지를 20개를 한다. 이렇게 하고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전수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에서부터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좀 더 몇 개를 해야 돼? 무조건 5개는 표준지로 해야 된다.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된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사도 측정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보일까? 이런 땅에 경사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끔 되면 이게 사면이 있는데 여기는 경사가 완만할 수도 있고 여기는 경사가 셀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땅의 경사도가 가장 센 곳을 해서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로, 세로는 이제 두 개를 봅니다.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본다. 두 개를 보게끔 되면 여기는 뭐야? 30도고 여기는 뭐야? 40도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고 경사도는 이렇게 한 면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한 면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다? 그 각도만 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경우는 이것도 어떡한다? 20m씩 잘라요. 바둑판처럼. 바둑판처럼 잘라고 그 바둑판처럼 자르는 거에 가로, 세로 경사도를 재갖고 그거에 전부 다 평균을 잡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봤더니 이
측량사무소에서 해놓은 걸 봤더니 완전히 바둑판 자르는 것처럼 다 잘라갖고 경사도가 평균 점수를 내가지고 그 전체를 넣는다? 평균을 해서 이렇게 냈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사도, 인목본수도, 그 다음에 또 뭘 본다 했죠? 표고도를 본다 했죠. 표고도는 이런 거 보지 않고 표고도가 일정 부분 높이 이상 돼 있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이런 걸 살짝 한지도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죠, 보면은. (29) 페이지 보면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돼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게 돼 있을 때 그걸 전부 다를 가지고 표고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산지 전용하려는 산지 평균 경사도는 다음 기준을 모두 어떤다? 충족해야 한다.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다른 걸 보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적용한다고 돼 있죠.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다시 말하면 내가 200평이 안 되는 임야를 산지 전용을 하겠다고 할 때는 경사도나 인목변수도를 어떻게 한다? 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외한다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는 땅을 내가 이거 인목변수도나 표고도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200m 미만만 하게끔 되면은 경사도와 인목변수도를 피해서라도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2 타경 16208에서 양강면 요당리에 임야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처음에 감정 가격이 보시게끔 되면 5,2천이었었죠. 근데 이것은 필지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서 했다가 같이 어떤다? 세 필지를 어떤다? 합쳤습니다. 합쳐가고 16억에 시작이 된 것이 5억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6억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저희 수강생이 어떤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토지개발 강의를 할 때 저한테 강의를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잠시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와인을 수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와인 창고를 만들려고 해서 이 와인 창고 질 만한 땅을 살려고 경매로 살려고 입학을 한 겁니다. 교수님께서 와인 창고를 질 만한 땅이 있으면은 경매로 나온 게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추천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셔야죠. 내가 해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다. 몇 평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에 필요해요. 그다음에 돈이 얼마짜리가 필요해요. 이거 모르죠. 그걸 모르고 뚱그름 잡듯이 아무거나 이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는 하고 추천을 못 해줬는데 한 2달쯤 지나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듣고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일 하나 보내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에 가서 메일을 열어봤더니 내가 골라주질 않으니까 본인이 고른 거야. 본인이 한 12개를 골랐더라고요. 12개를 골라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제가 창고를 지으려고 경매로 나온 메일을 몇 개를 골랐는데 이것이 창고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교수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야 뭐 쉽죠. 그래서 제가 12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7개는 와인 창고가 허가가 안 나고 5개는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답변을 썼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고르신 땅 중에 사건 번호 5개는 서류상으로는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일목버스 표고도는 가있지 않아요. 가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봐야지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런 건 가봐야지 되는데 내가 가봐야 뭐를 잘 모르니까 이재성이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서로 바쁘니까 평일날 하지 말고 일요일날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일요일날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 집 아파트를 가르쳐주면은 저희 집 아파트로 본인이 차를 갖고 와서 나를 같이 태워가지고 5개의 땅을 다 둘러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제가 문자로 우리 집 아파트 주소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약속한 시간에 9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데서 내려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봤더니 벤츠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그 사장님이야.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벤츠 가지고는 땅 보러 못 갑니다. 제 소렌토가 있으니까 소렌토 이 차는 여 주차장에 주시고 제 차 가지고 가십시다. 땅 보러 가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저하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소렌토 차를 타고 5군데를 돌았습니다. 5군데 보고서는 제가 결정한 땅이 이 땅입니다. 오늘 5개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은 양강면 요당리 이 땅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기는 한데 가서 봤더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됐을 때는 가서 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러길래 산지 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형질병용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원상복구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허가 받은 거대로 개발을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은 허가를 받은 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죠. 그럼 불법으로 개발했을 때는 원상복구하라고 그러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지금 개발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거는 왜 중단이 됐고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한 가는 거 여태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같이 가십다 해갖고 그러십다 하고 저하고 만나서 같이 어쩌다 제 차를 타고 화성시청으로 간 겁니다. 하나 이거는 평일날 갔습니다. 화성시청에 가서 1층에 갔습니다. 1층에 가서 도시개발과가 어디냐 했더니 2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여기 땅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토지가 분할이 됐고 분할 중간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가 어떻게 한다? 정면으로 나온 거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 진입도로가 돼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나왔길래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봐야 됩니다 해갖고 제가 이걸 중단이 된 걸 이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도시개발과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이 땅을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죠. 네. 이걸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 받았고 누가 받았고 어디까지 받았고 준공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고 제가 2층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보고 번지수를 대라 그러더라고요. 번지수를 댔죠.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에서 한참을 조사를 해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개발행위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산을 하나 깎았죠, 이렇게. 깎아서 이 깎은 산을 제가 어떤다? 보여주면서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화성시청에서는 산을 하나 이렇게 깎아서 제낄 때까지 공무원이 아무 제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산 하나 고칠 때까지 공무원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되겠죠. 나무가 몇 개를 베어도 어떤다? 불법으로 이미 나무를 채취했다고 어떤다? 토지 연계 확인을 올리는데 근데 가만히 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하, 이 땅은 아마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만들어졌을 때는 자기네들 개발행위과에 서류가 없다. 그러니까 5층에 올라가시면은 산지과가 있을 테니까 한번 산지과로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선지가니까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선지가 이렇게 보더니 아, 예. 이게 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작년 11월부로 2년이 어떻게 한다? 됐는데 준공이 나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경매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예전 사람들한테다가 인감증명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번 연장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1년에 한해서 같이 어떤다? 연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다면은 이 땅에 불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행 강제금 같은 거를 내는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했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고 준공인을 나중에 못해서 아까 제가 보면 준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평일병은 준공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복구 준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축대를 쌓든지 뭐 옹벽을 치든지 해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않아서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다?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기 화성시에서 이거를 어떤다? 허물어 주지 않도록 원상 복구를 누가 해야 돼? 화성시에서 할 건데 만약에 경매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하면 되니까 화성시에서는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그 원상 복구를 지방자치단체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먼저 공지서 똑같이 했더니 그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는 다른 건 다 우리가 해놨고요. 그 내년 봄 되면은 나무만 심으면 원상복구 되는 건데요. 이번에 낙찰을 받으세요. 낙찰을 받아서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면 다시 허가 내줄 테니까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다시 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허가 안 났었던 거 아니고 났었던 거를 안 해준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여기서 강공서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 주인이 누군지 뭔지는 허가를 듣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목설계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토목설계사무실 어디서 했는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땠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무슨 토목설계사무실이고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있는 토목설계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토목설계사무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더니 웬일로 저희 오시려고 그럽니까? 하길래 제가 요당리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화성시청에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궁금해서 이 땅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른 주소를 번지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를 우리 낙찰받은 수강상하고 같이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과장 거기 요당리니까 서류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서류 허가 받았던 서류 뽑아갖고 이렇게 먼저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아 그랬던 거로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이분이 뭘 하는 분이었더니 토속을 채취해서 파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을 이 산에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땅을 흙을 다 팔고 흙을 팔 게 거의 없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이걸 보면 여기가 1단 여기가 여기 1단 여기 2단 이렇게 있어갖고 층으로 져갖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사도도 옆에 산하고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어떻게 한다? 만들어 놓고 준공까지는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북계금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흙을 다 팔고, 땅을 팔으려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3등분을 했다는 겁니다. 3등분을 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에 보기금 되면은 700평 이상 되는 땅인가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한 그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하로인 경우에는 회사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데 이거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요 앞에 있는 것은 회장님 이름으로 받았고 요거는 회장님 동생 이름으로 받았고 그래도 또 모자라서 이거는 이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토속 채취를 하시라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이게 허가를 받은 지가 한 십몇 년이 넘었구나. 그때 알아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던 거라고는 하는 걸 그래서 알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이 허가는 어떤다? 취소가 됐는데
먼저 주인한테다가 도장을 받아서 인감증명 첨부하에 다시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1년까지는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여기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놨는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그 허가는 어떻나? 취소된 거죠. 취소가 됐지만 허가는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허가를 받은 땅 주인하고는 연락들이 잘 되냐 했더니 연락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허가권을 얼마에 팔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판다고 합의가 되면은 자기가 인감장 받아가지고 이 개발의 허가를 살려가지고 어쩐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산지 전용 허가를 넘겨받는 돈은 얼마고 산지 전용 허가를 넘겨받지 않았을 때는 처음부터 허가를 다 취소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허가를 다 다시 받는 데는 얼마인지를 두 가지로 어쩐다? 견적서를 내가지고 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낙찰을 받은 사장님한테는 그것이 견적이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합시다 하고 이제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